과학기술 정책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연구와 뭐 교육, 사회활동 경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AI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차례 발표도 하고 또 뭐 공동으로 책을 쓰는데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이 분야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성형 AI는 빠르면 1년 전이죠. 지난해 11월에 이제 관심을 끌었고 또 더 이제 최근으로 보면은 금년 또 2월, 3월에 생성형 AI 챗 GPT 4.0이 또 나오면서 또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또 비슷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랄지 구글의 바드랄지 그리고 또 네이버의 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는 여기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생성형 AI 자체가 미디어로 볼 수 있습니다. 마샬 맥루한의 시각에 따르면은 그 대부분의 어떤 과학기술, 인간의 확장으로 보고서 이제 미디어로 보았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미디어에 포함시킬 수 있고, 생성형 AI는 그 자체가 또 미디어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발표를 좀 진행하겠어요. 먼저 뭐 생성형 AI와 관련된 변화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제시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생성형 AI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 뭐 방송 분야에서도 도입이 돼가지고 물론 뭐 또 다른 어떤 신문이나 인터넷 물론 인터넷 신문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라디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텔레비전과 OTT 또 수많은 어떤 소셜 미디어 이런 쪽에서 이제 콘텐츠 제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태계가 변화한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핵심은 뭐 과거의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어서 상당 부분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생성형 AI 시대로 또 이제 좀 더 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변화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의 최근 기술 발달, 뭐 간략하게 뭐 다 아시지만은 자연 언어 처리를 위한 신경망 네트워크, 결국 우리의 어떤 두뇌처럼 자연 언어를 처리하려는 것이 기술적으로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수많은 이 단어들을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 시켜가지고 다음 단어를 이제 예측하게 만들고 그 확률을 높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텍스트를 이제 얻는 방식이 바로 생성형 AI잖아요. 문장을 생성하고 요약해주고 개념도 설명해주고 또 이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짤 때 코드도 생성해주고 또 우리가 대화하는 거 챗봇 이미 뭐 이전부터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챗봇의 답은 조금 제한돼 있었는데 이제 그 챗봇의 답이 생성형 AI의 LLM 모델을 활용했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범위가 없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놓는 문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주는 것이 바로 AI의 어떤 최근 기술 발달을 볼 수 있죠. 하지만 AI에 또 숨겨진 면들도 있습니다. 훈련 학습 데이터, 뉴 데이터를 우리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답을 얻는데 이때 AI가 주는 답은 일종의 블랙박스 속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방식이 서비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데이터 자체와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냐, 이것들이 이제 또 다른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구글의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약간의 오류가 있어가지고 흑인을 고릴라로 그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받기도 해요. 또
뭐 LLM 그 모델에서 수집한 많은 단어들이 현실을 반영한 거고, 이 단어에는, 이 언어에는 아무래도 이 기독교와 아랍의 그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편향성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의 어떤 그 미디어 변화, 이런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 미디어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시대 커뮤니케이션의 관점, 어떻게 볼 것이냐?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건 4C, 네 개의 어떤 그 C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전달자와 매개자, 커뮤니케이터와 미디에이터. 이게 아마 영어를 제가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또 교수님들은 또 다른 어떤 그 번역과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대다와 1대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 두 개의 어떤 기준으로 네 개의 어떤 그룹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AI 제작자, 크리에이터. 아무래도 이건 뭐 직접 전달하는 쪽이죠. 그래서 가상인 훈련서, AI 앵커, 로봇 기자들이 해당하고. 또 1대1로는 직접 대화하는 그 컨버서, 그다음 챗봇, 가상비서, 스마트 스피커 등이 이제 해당할 수가 있죠. 또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자, 큐레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골라서 주는 거잖아요. 콘텐츠 조정자, 뭐 콘텐츠 관리자로 볼 수 있겠죠. AI 팩트 체커, 추천 시스템 등이 이제 대중을 대상으로 한 매개자의 구분. 또 이제 1대1의 매개자 역할은 공동저자, 자동 완성, 자동 교정, 자동화된 응답 제한,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 좀 더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미디어 환경 변화. 뭐 우리가 이런 변화의 환경에 그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지상파 시대가 1990년대까지는 이제 지상파 시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로는 또 케이블 TV와 IPTV가 90년대, 2000년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까지는 또 OTT 시대가 열렸고, 앞으로는 좀 더 뭐 이제 AI 기반 시대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정부의 그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자기들이 계획서 이제 뭐 만들면서 얼마 전에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상파에서의 어떤 어, 정체, 시장 정체, 또 로컬 시장에서의 어떤 이 케이블 TV와 IPTV도 또 성장과 또 다른 어떤 그 경쟁자들을 맞이하고요. 또 OTT 시대에 결국엔 OTT가 또 크게 확장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메타버스, AI 기반 미디어 시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작업의 흐름도에서 이제 AI가 좀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이제 정부의 어떤 계획 발표 속에 들어있는 자료인데, 결국 기획, 제작, 후반 제작, 마케팅, 유통. 이 과정에서 매 단계별로 AI가 이제 활용되잖아요. AI로 각본 제작하고, 뭐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휴먼, 뭐 AI 그 아바타들이 출연할 수 있고, 또 AI 기반의 영상 검색과 편집, 또 AI를 활용한 또 품질 개선 또는 뭐 무인 중개 뭐 이런 것도 있어지고, 또 AI를 활용한 홍보 영상, 자동 생성과 또 마케팅. 이렇게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AI 시대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바타도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 화면으로 나오지만 제 모습도 아마 아바타로 나올 수 있고, 현재 AI 앵커, AI 기자, 뭐 AI 뭐 출연자, 이건 모든 거 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다만 어느 정도로 퀄리티를 높이느냐, 또 어느 정도로 기존의 어떤 그 콘텐츠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관건이지 기술적으로는 지금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과거에 힘들게 하던 방식들이 이제는 고품질 시스템으로 AI 자동 생성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AI와 관련된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육은 우리 대학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의 기본 포맷도 물론 뭐 누가 아이디어를 줬겠지만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획 단계의 교육,
뭐 어떻게 현재 그 생성형 AI, 챗GPT와 빅데이터, 뭐 AI를 활용할 것이냐. 제작 단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들. 또 마케팅 유통 단계, 이거는 이제 교육에서도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또 교육의 입장에서도 이 분야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대응을 할 것인가. 뭐 우리 지금 대학별로 보면은 제작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제작하시는 분들도 제작 담당 교수님들도 또 새로운 AI까지 또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하려면은 역시 새롭게 또 출발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뉴스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뭐 전통적으로 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뭐 이제 기사 작성이 최근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날씨 이런 것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그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기본 어떤 그 뉴스가 이제 생성이 될 수 있고 그걸 얼마나 이제 발전시키냐 이건 알고리즘과 또 약간의 어떤 그 우리 휴먼 기자의 개입이 있을 수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당장 우리가 기사를 쓰거나 이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바로 이 AI 도움을 받아도 약간의 자료는 나옵니다. 근데 그 약간이 누군가에게는 또 클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어떤 그 강의에서도 이 AI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현재 뉴스를 많이 활용하는 쪽은 이제 연합뉴스 경제TV예요. 이제 본인들이 공표한 거는 AI를 이용해서 어젠다에서부터 기사 작성까지를 좀 커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자막 방식으로는 좀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보도들이 이제 금년 하반기죠. 9월 달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간략하게 한번 뭐 그 해당 사이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이 사이트가 지금 화면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우리 저 공유가 사이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은, 요건 아마 공유를 따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 예, 하여튼 뭐 그런 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약간의. 예. 화면 그리고, 공유하실 때 그냥 모니터 화면을 다 하시면 나오실 수 있고요. 지금 슬라이드만 모니터를, 하신 거면 이 슬라이드만 보일 겁니다. 슬라이드만 현재 있는데요. 모니터를 전체를 다 해야 되는군요. 예. 어, 예, 모니터를 전체를 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서 또, 일단은 뭐 하여튼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이트. 모니터, 예, 하여튼 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자, 콘텐츠에서 또 보면은 텍스트와 이미지, 오디오 제작에 활용하는 또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오픈 AI, 이 달리3 여러분들도 뭐 많이 활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는 이 오디오까지도 가능하고, 또 비디오까지도 가능한 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고, 또 지금도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 텍스트 설명을 제공해주는 그런 또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제공해서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제공하면 애니메이션이 제작될 수도 있어요. 또 이게 동영상 제작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동영상 콘텐츠 만드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몇 가지 단계를 좀 거치지만은 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자, 생성형 AI를 또 응용해가지고 음악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MP3 파일로 우리가 부른 노래를 입력해주면은 악보를 생성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그냥 저 음성 녹음한 게
MP3 또 파일로 변환해주는 사이트들도 뭐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서 제공해주는 또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또 응용될 수 있고, 뭐 감마 앱을 이용하면은 우리의 또 이 챗 GPT 같은 그 답변을 그 PPT로도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PPT나 PDF로. 그래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론 그 내용의 수준은 뭐좀 약간 음? 전문적인 그 우리 학자나 연구자에게는 좀 미흡하지만 뭐 청소년이랄지 대학생들에게는 또 어느 정도 또 효용성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우리들도 경우에 따라서 전체 간단하고 쉽게 파악할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이트들과 서비스가 상당 부분은 무료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무료는 또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유료를 이용하면은 좀 더 풍부한 그런 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현재 어떤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콘텐츠 산업 전망, 키스인가요? 그쪽에서 했던 또 아니면 또 통도통신기획평가원 이쪽에서 또 내세운 자료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맥락에 이어가지고 바로 이 AI의 분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에, 도입될 것이다. 뭐 대본 자동 구성 및 생성, 유명인 AI 얼굴을 활용한 음성 복원. 결국에는 헐리우드의 최근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타결을 맺었는데 이 프로덕션 헐리우드의 어떤 메이저 제작사들은 아무래도 그 영화 배우라든지 또 기타 출연자들의 그 얼굴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뭐 데이터들을 한번 녹화한 것을 계속 변형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결국 노조의 파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그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해서 이제 파업이 이제 종료는 됐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빙과 자막의 생성도 자동화되고 결국은 썸네일 자동 제작 또 부적절한 콘텐츠 제어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에, 앞으로의 어떤 그 산업에서도 이제 계속 쓰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휴면 현재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은 것을 만드는 걸로 앞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도 AI와 더불어서 이제 좀 더 개선이 될 걸로 보여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메타버스가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메타버스의 어떤 그 확산이 아무래도 이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겨울을 맞이해서 좀 쉬고 있는데 이 분야도 AI와 결합되면은 훨씬 더 확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AI와 X 실감 기술이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실제감, 상호 운영성, 연결성, 동시성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작 비용과 시간의 절감, 상호작용의 진화 뭐 이런 측면에서 더 제작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또 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고민은 이 생성형 AI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응용할 것인가. 결국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늘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뭐이 기술 없이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또 적정 수준에서 타협할 것인가. 늘 고민이 있는데 뭐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도 존재하지만 아날로그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AI 시대에 기존의 디지털만 갖고 버틸 것이냐 또는 뭐 그 이전에 또 아날로그만 갖고 버틸 것이냐 상당히 이 고민의 갈림길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도전하는 이제 그런 측면을 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자동화 기술 사실은 이런 기술들이 현장에서 수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또 딜레마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생성형 AI를 응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뭐, 아무래도 이 숫자적으로는 얼리 어댑터들 중심으로 제한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더 확산돼야 되는 거고, 또한, 이 AI 전문가들이 또 미디어 쪽으로 와서 활동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 연구개발이 AI 쪽의 연구개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미디어의 AI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결국 AI 미디어의 주체는 미디어 전문가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미디어 전문가들이 더 중심이 돼가지고 연구개발에 좀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해서 성과를 냈을 때 미디어를 위한 AI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수용자들도 결국 AI를 비롯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 시대의 문제점.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가짜 뉴스를 비롯해서 기타 주요 이슈들도 있고 뭐 과제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 제가 아마 35분쯤 시작해가지고 30분간 하게 되면은 9시 5분쯤 끝나고 조금 늦어져도 9시 15분 정도 이내에는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현재도 존재하고 이 디지털 시대에 더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를 주고도 있는데 AI 시대에는 그 표현 수준, 조작 수준이 더 정교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결국에는 또 SNS 시대, 결국 AI로 생성한 콘텐츠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뭐 유비쿼터스하게 이렇게 유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성과 피해를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뉴스가 우리가 만드는 뉴스도 있지만 뉴스 로봇이 만들어내는 뉴스까지 생각하면 거의 뭐 무한정한 뉴스들이 또 주는 피해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이 선거 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가짜뉴스 사례 중에서는 잘못된 뉴스가 더 큰 피해를 주는 거죠. 인도의 경우에 아동 유괴범이 뭐 움직인다는 소문에 주민들이 막 겁을 먹고 있는데 비슷한 사람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근에도 지금 뭐 늘 가짜 뉴스들이 존재하는데 당장 오늘 나온 뉴스에는 뭐 조국 전 장관이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 사이트 자체가 또 가짜라고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비슷하게 나갔는데 뭔가 이 가짜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죠. 뭐 그런 식입니다. 뭐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사이트들이 사례들이죠. 또 미국의 사례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보는 어, 그런 사례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행동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주요 이슈. 요건 조금 이론적인 개념 또는 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뭐 주목 경제는 이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해졌다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관심을 끄는 경쟁인데 결국 클릭 경쟁으로 볼 수도 있죠. 클릭 경쟁으로 볼 수 있고 뭐 경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목할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습니다. 물론 24시간에서도 잠자고 뭐 필수 시간 빼고 나면은 또 업무 시간 빼고 나면은 뭐 한 10시간 내외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떤 미디어가 가져가느냐, 어떤 콘텐츠가 가져가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경제 활동이 달라지고 수익 모델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정보 과부하를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는 정보 선택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할 시간, 고민하는 시간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활동에서 정말 정보의 과잉은 마치 홍수와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때 물이 넘치지만
정작 우리는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몸에 좋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부족해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수를 확보하느냐 또는 수돗물을 확보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뉴스 finds me. 이제 사람들이 뉴스도 열심히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생활 속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가 나를 발견한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죠. 본인이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정보가 나한테 오지 않겠느냐. 이런 현상들도 이제는 또 우리 논문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죠. 또 요즘에 뉴스 피로감 많이 얘기하고 있죠. 정보 피로감, 뉴스 피로감. 뭐 더 이상 필요해서 이제 뉴스를 뭐 안 보는 경우들도 아마 상당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휴대폰, 모바일과 PC, 뭐 TV를 통해서 보는 뉴스들이 우리가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고 또 비슷한 뉴스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뉴스 때문에 피곤하고 그래서 결국 뉴스를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뭐 미디어와 광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광고라는 게 결국에는 뭐 이 미디어 콘텐츠하고 광고가 함께 가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건데 그것이 또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용자가 뉴스를 안 보게 되면은 뉴스 쪽에는 이제 광고가 살 자리가 없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자, 필터 버블, 뭐 이건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친숙한 뉴스와 정보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주는 거고. 반향시효과, 이건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비슷한 정보만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이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자기하고 비슷한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믿게 되는데 그 믿는 수준이 맹신 단계로 갑니다. 그 맹신은 뭐냐? 증거 없이 비논리적일 때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이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정보, 비슷한 사람하고 함께 살아서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물 속에 정보 속에 비슷한 사람 속에 결국 그게 이제 우리가 집단 사고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확진 편향으로도 볼 수 있고 그 속에 우물 속에 개구리 신세가 오히려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뉴스들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앞에서 얘기했던 주목경제 시대에 결국에는 필요한 뉴스보다는 흥미로운 자극적 뉴스로 우리의 주목만을 갖게 되는 현상들이 또 생깁니다. 네트워크 버블도 요즘 얘기됩니다. 네트워크 버블은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버블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들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비슷한 내용만 얘기해 줍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사람은 많지만 정보는 많지만 정보의 성질은 단순한 거죠. 편향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감정적 고통이 이제 좀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 미디어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건, 사고. 이게 사실은 사람마다 뉴스를 보면서 사건, 사고의 어떤 그 폭력적 내용과 잔인한 내용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 존엄성 손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잘못된 어떤 그 정보의 편향성 강요로도 볼 수 있고, 뭐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능성은 편향성 강요는 약간 뭐 또 특이한 사례, 직업과 관련된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편향성을 강요하는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직업, 인종, 성별, 뭐 특수한 어떤 그런 것들이 편향된 그 지식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미디어에 의해서 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의심도 강요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시가 늘어나면서 우리 어떤 그 감정적 불안, 존엄의 어떤 어? 상처, 또 사회적으로 감시와 의심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 사법기관들이 처벌할 때도 바로 이런 AI 정보들이 영향을 주면은 그게 결국에는 뭔가 이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AI가 판단한 정보로 사람을 구속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을 어,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환각 현상, 타임갭, 또 결국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런 그 AI가 저널리즘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그런 한계들, 결국 판단의 보조 도구로 써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일종의 생산성, 어떤 그 비용 절감, 이윤 추구, 더 나은 퀄리티라는 목적으로 뭐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AI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에 불가피하게 어떤 그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 정보도 지난 그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었죠. 코로나 백신을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뭐 이런 경우들, 또 치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결국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생명에도 영향을 주고 가짜 정보일 경우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최근에는 가짜 데이터로 과학적 가설을 뒷받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뭐 거의 조작 실험이 있었지만 이제 조작 실험이 좀 더 쉬워지는 이런 사례까지도 이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디지털 시대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이냐.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생산성과 품질 개선, 또 일자리 대체,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 연구기관과 정부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죠. 하지만 AI가 주도하는 성장, 또 이거를 쉽게 포기하는 지는 없고, 또 기술이 잘못 사용되면 AI가 우리 사회에 더 큰 피해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그 개봉한 오펜하이머 영화는 핵무기의 어떤 그 위험성을 얘기했고, 또 그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로 전기에 쓸 수도 있지만, 또 후쿠시마 이 원전 사고처럼 또 부작용이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또 줄 수도 있고, 뭐 주변 국까지도 오늘날도 이 오폐수를 처리를 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방사성 폐수들을. 그런 것처럼 이 타락한 AI의 어떤 기술이 오용, 남용됐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심리적 어떤 그 핵무기급의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 핵무기처럼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결국엔 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점들도 우리는 우려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날 이 AI 관련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죠. 얼마 전에도 오픈 AI의 사장을 해고했다가 뭐 MS로 갔다가 다시 또 오픈 AI 사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 AI 서비스가, 생성형 AI 서비스가 결국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의 어떤 그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냐, 이런 딜레마와 갈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리의 어떤 과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가 내포하는 한계들, AI 환각, 차별적 알고리즘, 편향성, 악의적 학습, 또 오남용 무죄, 딥보이스 피싱, 뭐 딥페이크 선거 개입, 그리고 AI 합성 음성 영상들, 결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엑셀러레이터만 밟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함께 밟아주면서 자동차가 안전하게 가도록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워터마크라든지 이런 안전 브레이크, 진위 탐지 기술, 뭐 이런 노력들이 또 함께 병행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뭐 마지막 단계로 이제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기술적 문제 해결. 네이버 관계자의 그 발표에 따르면은 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일종의 그 생성형 AI, 결국 Q 서비스로 해서 나오는 건데, 하이퍼 클로바 X로도 이제 얘기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은 뭐냐? 안전성을 높여야 된다.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 혐오와 괴롭힘, 뭐 차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위험한 콘텐츠,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이런 걸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고정관념과 편견의 피해 막아야 되고, 주관성, 또
뭐 이 자기유의나 AI가 이 사람처럼 행동할 가능성도 농후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AI 아바타를 만드는 건 뭡니까? 사람처럼 활동하라고 AI 아바타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거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제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을 AI로 믿을 수도 있고, 이건 뭐 굉장히 혼선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결국 정확성은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전문 영역의 어떤 상담과 판단을 거쳐가지고 좀 더 정확성을 높인다는 게 네이버 클라우드의 지금 일종의 생성형 AI 담당자의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잠깐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에 우리는 기회와 위기가 함께 존재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잘 써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걸로 따른 부작용들, 앞서서 얘기했던 측면들, 이 부분들을 결국엔 우리가 좀 나겠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양극화, 갈등, 대립, 이 다툼, 뭐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AI가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AI가 이거를 키울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앞에서도 가짜 이 동영상 콘텐츠가 무고한 시민을 주민들이 죽이도록 했듯이, 이 가짜 정보로 수많은 갈등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결국 개인과 기업, 국가가 이런 AI 문제에 좀 더 많은 어떤 지식 이런 걸 좀 체득하고 더 이해하고 더 이 대처를 잘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어떤 그 하나의 거버넌스 뭐 이런 측면을 잘 활용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윤리와 철학이 우리에게 또다시 필요하지 않은가. 결국 이 AI, 생성형 AI가 뭐 휴먼 또는 에코시스템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 이런 생성형 AI에게 대하지 이게 오히려 그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환경에 피해를 주고 또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런 AI가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좀 더 또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또 그리고 AI로 만든 콘텐츠 그게 결국 우리 미디어 환경에서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 것인가. 뭐 최근에 또 프로토콜이 국제적으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 AI의 어떤 한계랄지 AI의 어떤 그 부작용을 막는데 G7이 지금 그 대책을 내세운 게 어제 오늘 뉴스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상생과 공존의 시대.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